혹시 지금까지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습관처럼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셨나요? 아프면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감기로 병원 갔다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보험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명신보험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 내가 아플 때 돌려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 보험이고 실제로 보험사들이 매년 실비보험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다는 금융감독원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실비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보험금 청구의 역설, 언제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 조사원이 왔을 때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보험사 대리점 지점장으로서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은 단순히 병원 갔다가 영수증 내고 보험금을 받는 3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구를 접수하는 순간 그 기록은 단순히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사 한 곳에만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 신용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청구한 두통 치료 기록 하나가 나중에 뇌 관련 보험이나 심장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지 의무 대상도 아닌 아주 사소한 치료인데도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조금 크거나 치료 내용이 애매하면 보험사는 현장 심사라는 명목으로 조사원을 파견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만 행사하면 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험사는 우리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청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그 예상을 뒤집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청구하지 않는다고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 보관해 두는 거죠. 그러니 병원 다녀와서 바로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버리고 전략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3년 청구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가입 후 청구 원칙입니다. 만약 앞으로 3년 안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보완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사소한 진료 기록은 절대 바로 청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서랍 속에 차곡차곡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원하는 보험 가입을 완전히 마친 다음 그때 한꺼번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지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가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입 전 병원 이력 고지 의무를 필터링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치료가 명백히 고지 의무 대상이라면 어차피 가입 시 알려야 할 내용이므로 치료 직후 바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개월 전 감기로 병원을 가서 15일치 약을 처방받은 경우 3개월 이내 확정 진단이나 의심 소견이 아니고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도 아니고 5년 이내 수술도 아니며 통원 7회 이상도 아니고 계속 30일치 이상 투약도 아닙니다. 고지 대상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 가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장염으로 통원 6회 29일치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지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지 대상이 아니니까 청구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모두 청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바로 청구를 다 해버렸을 때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1년 전 물리치료를 오해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청구해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디스크 초기 증상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고지 대상은 아니지만 특약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같은 불리한 조건을 달아서 가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전 두통으로 병원 6회 통원, 6개월 전 감기로 5회 통원, 28일치 약 처방, 2년 전 목 통증 도수 치료 5회 치료, 1년 전 위염으로 20일치 약 처방. 이 내용들 역시 하나하나 따지면 모두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다 청구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결국 할증이나 담보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영수증은 서랍에 모아두고 보험 가입 완료 후에 한꺼번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방법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보험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청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순간부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위축됩니다. 조사원은 아주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접근하면서 보험금을 빨리 받으시려면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명하면 안 되는 5가지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책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질병과 관련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면책 동의서보다 더 강력한 서류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내 주치의가 아닌 보험사와 연결된 제3의 의사에게 내 상태를 평가받겠다는 동의입니다. 그 결과가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감정제도입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의사가 아니라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감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방적인 의료자문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공정한 동시감정을 요청하는 것이죠. 비용은 보험업법에 따라 귀사가 부담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3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절대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째, 건강보험공단 자료 열람 동의서입니다. 보험금 처리를 빠르게 해주겠다는 말에 무심코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의서 하나로 보험사는 여러분의 과거 모든 의료 기록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무슨 병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남김없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기억 못하는 몇 년 전 사소한 진료까지 말이죠. 이 동의서 서명은 법적 의무가 아니니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5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열람 동의서입니다. 의료비 지출 내역을 통해 여러분의 병원 방문 기록 전체를 추적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것도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거부하십시오. 물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처럼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단 이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병원과 날짜를 직접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디 병원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냥 서명만 해주면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2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 보험 가입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실비 청구는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가입 완료 후 한꺼번에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험사 조사를 받게 되면 면책동의서, 부재소 합의서, 의료자문동의서, 공단 자료 열람 동의서, 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병원과 기관을 직접 명시해서 제한적으로만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건 몇만 원을 아끼는 잔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나 보험사 조사와 관련해서 답답했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보험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험사 입장의 달콤한 말이 아닌 소비자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정보만을 전달하는 명심보험이 되겠습니다. 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고 이미 가입하신 보험도 꼼꼼히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